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YP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이오와 2차 전지를 추천해드렸던 거는 거의 5월 말, 6월 정도이고,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지금은 뭘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바이오와 2차 전지 좋을 거니까 계속 사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많이 안 오른 종목, 안 오른 섹터를 찾다 보니, 제가 내린 결론은 엔터 쪽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터 쪽에서도 JYP를 그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JYP를 탑픽으로 꼽았는지, 그리고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관 투자자들이 JYP를 사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JYP가 원래 2019년도를 봤을 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한한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한령 때문에 한국의 미디어나 엔터, 컨텐츠 이쪽에 조금 제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었고, 실제로 코로나가 터진 2월 이후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동안은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6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셌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에 이 기간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JYP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반가운 얼굴, 두 번째는 한한령과 전염병, 세 번째는 IP 강자를 꼽아봤고요. 네 번째는 재무 주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 사실 이것보다 다른 이유는 제가 지금 오른쪽에서 설명드리는 빅히트 상장 관련된 영상에서 이미 충분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반기 때 빅히트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빅히트가 상장되면 엔터 쪽이 같이 주목을 받을 거다, 같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아까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하반기에 엔터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보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 이슈를 조금 더 키워드를 세분화하면 반가운 얼굴에는 니주 데뷔, 슈퍼스타의 컴백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 그리고 콘서트 수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IP 강자라는 키워드에서는 최근에 JYP의 컨텐츠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또 음원 수익도 한한령 이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2020년 JYP는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JYP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반가운 얼굴, 니주 데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나온 기사인데요. JYP의 니지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걸그룹 니주라는 그룹이 새로 탄생을 했어요. 이 니지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일본 방송사에서 진행됐었던 프로젝트고요. 일본의 걸그룹을 서바이벌 형식으로 걸그룹, 신인 걸그룹 멤버를 확정하는 그런 컨셉의 일본 음악 예능 방송이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원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바로 식스틴이에요. 2016년 정도에 방송됐었던, 엠넷에서 방송됐었던 식스틴이라는 예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트와이스 멤버들이 확정되고 이 걸그룹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즉, JYP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판 식스틴이고 니주는 일본판 트와이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 니지 프로젝트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니까 좀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있어서 한번 뽑아왔는데, 니지 프로젝트가 현재 일본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거 하나라는 글이에요. 오늘이 일본 야구 개막 후 첫 주말 경기, 일본의 요리우리와 한신은 우리로 치면 기아와 롯데, 이승엽 일본 시절의 야구를 본 분들은 이 두 구단이 얼마나 인기팀인지 알 겁니다. 우리로 치면 호남과 영남의 두 인기 구단. 시즌 개막 첫 주말 경기인데 야구 중계를 1시간 미루고 니지 프로젝트 영상을 틀어줘요. 생방도 아니고 본방도 아니고 재방이에요. 그 재방도 이미 평일에 월, 화, 수, 목, 금 매일 방송, 그리고 주말에 또 방송, 편집만 다르게 해서 그것도 모자라 일요일날 긴급 편성. 일본 아침 10% 넘는 시청률 방송에 한국 노래로 연습하는 장면이 매일 나갑니다. 한국에서 한국 트레이너들이 일본 아이돌 연습생들 트레이닝 시키고 그 애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일본인들이 일봉에 빠지는 희한한 사태가 나타나요. 방송국에서는 박진영 특별 방송까지 해주고요. 현재 박진영 유튜브 영상에 일본 댓글이 엄청 달립니다. 아직 일본 진출 안 한 있지 음원이 상승하고 일본에 음원도 내지 않고 순수 한국 곡만 존재하는 트와이스 노래가 일본 차트 초상승. 조만간 박진영 빌딩 하나 더 올릴 듯 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정도로 일본에서 니지 프로젝트가 굉장히 뜨겁고 니주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확정된 니주가 이제 데뷔를 하는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JYP 엔터테인먼트 신인원 그룹 니주가 프리 데뷔 디지털 앨범으로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일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데뷔곡은 Make You Happy라는 곡인데, 자,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은 실물 음반과 디지털 앨범 성적을 합산해서 집계합니다. 그런데 니주의 이번 앨범은 실물 음반 없이 디지털 앨범 성적만으로 1위를 한 것이라 눈길을 끕니다. 더군다나 니주는 디지털 앨범, 디지털 싱글, 스트리밍 등 3개 부문 주간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요. 오리콘 차트에 처음으로 등장한 신인이 이들 3개 부분에 동시에 1위에 오르는 것은 니주가 최초라고 오리콘 측은 밝혔습니다. 얼마큼 대단한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네, 니주는 9명으로 된 전원 일본이 된 걸그룹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K-팝 아티스트 데뷔곡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4시간 조회수 순위를 보면 니주가 역대 K-팝 그룹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데뷔 앨범인 데뷔곡 타이틀곡인 Make You Happy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등, 그 외에 2등, 3등, 4등도 니주 앨범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니주의 음악이다. 이 정도로 일본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판 프로듀스 그룹과 비교해서도 니지 프로젝트가 종영했을 때 이미 구글 트렌드 지수는 일본판 프로듀스 걸그룹을 뛰어넘은 상태고요. 심지어 일본 나간 걸그룹 중에 제일 핫한 트와이스도 지금 이미 구글 트렌드 지수가 트와이스 데뷔 17개월 차 수준을 현재 달성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 이미 제일 일본에서 핫한 걸그룹 트와이스를 넘어섰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니지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에서도 JYP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여중고생 대상으로 2017년에 유행어 순위를 조사했을 때 인물 부분에 트와이스가 당당히 올랐어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물 부분에 니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니주가 데뷔했었던 그 프로그램인 니지 프로젝트가 2020년 상반기 사물 부분에서 유행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니주가 이렇게 핫한 건 알겠는데 과연 JYP 입장에서는 니주만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니주뿐만이 아니라 트와이스, 원래 이제 전통 음원 강자인 트와이스가 미니 9집 More and More를 올해 상반기에 발표를 했는데 최다 음반 판매량을 경신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JYP의 또 다른 남자 아이돌 갓세븐도 올해 상반기에 이미 컴백을 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갓세븐의 멤버 잭슨이 미국 라디오 차트 29위에 오를 정도로 미국에서도 현재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이 갓세븐과 잭슨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갓세븐, 트와이스, 미주뿐만 아니라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그 아이돌도 있는데 이 아이돌도 올해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새로 데뷔한 미주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갓세븐 이런 아티스트들도 올해 활발하게 활동 예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뭐 JYP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반가운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한한령과 전염병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JYP 연간 음원 매출을 살펴보면 2017년 341억, 2018년 480억, 2019년 560억, 2020년에는 592억을 기대할 만큼 꾸준하게 연간 음원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콘서트 매출액을 보시면 2017년 100억, 2018년 169억, 2019년 213억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으나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조금 줄 수밖에 없어요. 일본 콘서트 관객을 살펴보시면 2016년, 17년까지만 해도 2PM의 콘서트 관객 수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었고 2018년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바통을 트와이스가 넘겨가는 것을 이 스타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관객은 꾸준하게 일정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그 한일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많이 이 관객 수가 좀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서트 관객이 아예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본 외 기타 국가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콘서트 관객 수가 좀 줄어드는 최근에 좀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공교롭게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의 관객 수가 제일 많았지만 일본 외 기타 국가를 보면 트와이스 못지않게 갓세븐의 콘서트 관객 수도 굉장히 많은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그다음에 한한령 등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콘서트 관객 수도 조금 줄고 관련된 매출액이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시트립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공지를 올려요. 이 기사가 뜨자마자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미디어나 엔터 쪽이 조금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한령의 해제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었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떴을 때 주가를 보면 JYP 주가가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되거나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면 그동안 조금 소외됐었던 엔터 쪽 그리고 JYP가 많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어느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IP 강좌, 음원 수익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한령으로 또 코로나19로 콘서트 매출은 꾸준히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지만 JYP의 유튜브 구독자 추이를 보면 한한령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JYP의 아이돌들이 꾸준하게 팬덤을 확보하고 있고 그 팬덤이 JYP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구독자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튜브 구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유튜브에 올라가는 컨텐츠 역시도 꾸준하게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콘서트 관련 매출은 조금 줄지만 해외 음원 수익은 지금 몇 년간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해오고 있고 2020년 이후부터도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원 수익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MD, 뭐 팬클럽 등의 이제 기타 매출들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콘서트 매출만 돌아오면, 한한령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콘서트 매출만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면 안정적인 해외 음원이라든지 기타 MD 뭐 관련된 상품 매출은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기대를 갖게 되죠.
제 JYP 국내 시장 음반 출하량을 보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갓세븐, 트와이스 매출액이 거의 뭐 반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컸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있지, 트와이스, 갓세븐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신호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주 같은 그룹도 국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시장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큐 같은 경우에는 뭐 트와이스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트와이스 매출이 높았는데 이 부분도 있지라든지 니쥬라든지 이쪽 팬덤이 커짐에 따라서 앨범 판매량이 애드온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컨센서스와 목표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YP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 2019년도 1,555억, 2020년 1,370억으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2021년부터는 1,760억, 2022년 1,910억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이 영업이익은 10억 단위로 표현을 했는데요. 2019년 430억, 2020년 380억, 2021년 480억, 2022년 520억으로 영업이익률 한 20%는 꾸준하게 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JYP 2020년 매출을 보면 제일 매출 비중이 컸던 게 음원 매출이에요. 650억을 음원 매출을 통해서 기록했었고 콘서트가 110억, 광고가 130억, 그리고 그 외 기타가 한 48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콘서트 관련된 매출액 110억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거나 한한령이 해제되면 이 부분이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JYP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이규현 애널리스트가 29,000원, 이베스트의 김현용 애널리스트가 3만원, 근데 미래에셋의 박정엽 애널리스트가 27,000원, 메리츠의 이효진 애널리스트 31,000원, KTB의 남혜지 애널리스트가 27,000원, 유안타의 박성호 애널리스트가 32,000원, SK의 전영현 애널리스트가 3만원, 현대차증권의 유성만 애널리스트가 27,000원으로 평균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한 29,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JYP 주가가 28,000원이니까 신규로 단기간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엔터 섹터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빅히트 상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기에도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슈가 JYP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JYP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